세종조이음악학원은 세종에 있는 음악학원이고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지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운영을 했고, 세종조이음악학원 운영하기 전에는 세종시에서 1년 동안 또 홈레슨도 했었고, 그 전에는 서울에서 교습소를 계속 운영했었습니다. 교육 모토라고 하면 거의 이제 대부분은 전공자가 비전공자를 가르치는 게 그 레슨의 가장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인정하고 모르는 부분을 저는 이제 심지어 이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를 권리를 인정을 하고 이제 감성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교재보다는 사실은 교사의 교수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사 자체가 교재가 되어야 되지만 굳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는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냐면 바이엘 교재는 300년 전에 독일에서 사용되던 교재고 어드벤처는 3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교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냥 모든 게 다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교수법이 반영된 교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도 새로운 교수법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교수법들도 사실 많거든요. 현장에서 이 교수법을 썼을 때 과연 이제 아이들에게 얼마나 그 부분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까지 검증된 교수법이 반영된 가장 체계적인 교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째인 것 같아요. 올해가. 저희가 하는 업종이 교육 사업이잖아요. 교육 사업인데 이걸 저도 이제 원장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지만 어떤 원장님은 이거를 그냥 정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사업보다는 교육적인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그 교육과 사업이라는 부분이 이제 잘 양립해서 서로 이렇게 절충되어야 가장 이상적이기는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중요하냐 사업이 중요하냐 뭐가 먼저냐 뭐가 선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교육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좀 다들 이렇게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먼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크거나 작거나 지속 반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세종조이음악학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교육은 사실 우리가 체르니를 배우기 위한 것도 내지는 진도를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악기 교육을 하는 것은 연주를 하기 위한 것이고 레파토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만약에 어드벤처 1급이면 1급 수준에 맞는 레파토리 4급이면 4급 수준에 맞는 레파토리를 아이들에게 이제 계속 확장해주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기 교육에서 가장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신다면 레파토리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매월 동영상이 하나씩 이제 아이별로 송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좀 진도가 좀 느리거나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에서는 뭐 물론 이제 학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2달에 하나 또는 이제 3개월에 하나 나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있는데요. 한 곡을 이제 정해서 이제 계속 이제 폴리싱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촬영할 곡을 정해서 이제 그 곡은 계속 이제 아이도 연습을 하고 선생님 레슨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면서 진도는 진도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영상을 찍는다고 해가지고 진도에 뭐 어떤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제 한 곡을 아이가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손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모션이라든지 아니면 그 곡에서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완전 학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아이가 스스로 뭐 이렇게 음원을 맞추는 거 즐거워서 재밌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네. 1년이면 뭐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아이의 동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학교에서 뭐 이제 동영상 그걸 뭐라 그러죠? 장기자랑 같은 거 교내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어머님들이 동영상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이제 특별히 요청하시는 경우는 동영상을 따로 찍어서 이제 편집해가지고 보내드리기도 하죠. 저는 전공하는 아이들도 어드벤처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콩쿠르를 이렇게 예전에도 데리고 나가보면 저희 학생들 중에 좀 잘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제 같이 나온 친구들이나 학부 뭐 형들이 체르니 몇 번까지 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 체르니 40번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체르니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 제자 아이들이 누가 저보고 자꾸만 체르니 몇 번 치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너는 한 체르니 40분 정도 수준이야 라고 이제 되게 좀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전공하는 친구들도 저는 어드벤처 교육을 시켜요. 왜냐면 어드벤처 교재 특성 자체가 조성이 이제 계속 전 조성을 다 다루고 그런 조성들이 이제 확립되어 가는 그런 교재잖아요. 만약에 뭐 사장조가 나오면 사장조 개념을 하나 주고 뭐 스케일 주고 아르페이지 주고 이제 사장조에 대한 곡들이 이제 쭉 이렇게 연관된 곡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성 공부할 수 있는 걸로는 어드벤처 교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뭐 한 가지 개념을 배우고 그에 관련된 그런 개념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독보나 초급 교재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그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교재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를 먼저 이수를 했어요.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랑 현장에서 아이들이 지도하는 거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운 대로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그 산만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체계성 없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은데 1급부터 8급까지 이제 그 전 교재를 한번 훑고 나니까 제가 이 교재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떻게 이제 완급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쉬운 부분이 있고 아이들마다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어려운 부분에서는 이제 선행학습을 통해서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 주개념이 나오기 전에 선행학습을 통해서 이제 예고를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주개념이 나왔을 때는 아이가 메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시고 처음에 어드벤처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에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 좋은 거는 1급부터 8급까지 다 가르쳐 보면 좋은데 그러려면 한 4년 5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4년 5년 동안 학생들을 계속 이제 지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1급 한 명 가르쳐 보시고 2급 한 명 가르쳐 보시고 뭐 이제 4급 한 명 가르쳐 보시고, 그러면 뭐 1, 2급 아이들은 또 이제 3, 4급 올라가고 이제 5, 6급 올라가고, 그러니까 1년 안에 이 교재를
거를 훑어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 노하우 그리고 이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티칭 메소드 같은 것들을 교재에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뮤직 애드벤처를 검색해 보세요.